혹시 일본어로 대화하다가 방금 뭐라고 한 거지? 하면서 고개를 갸우뚱해 본 적 없으세요? 예를 들면요. 아주 평범한 그냥 동네 서점에서 나눌 법한 그런 대화에서 말이에요. 자, 상황을 한번 그려볼게요. 한 손님이 점원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다노시 스페인 료코 도유 홍와 아리마스카? 그러니까 즐거운 스페인 여행이라는 책이 있나요? 하는 아주 간단하고 평범한 질문이죠. 자, 이제 점원의 대답을 들어볼까요? 고안네이타시마스. 안내해드리겠다는 뜻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바로 이 마지막에 붙은 이타시마스입니다. 뭔가 좀 다르죠? 아니, 그냥 우리가 아는 대로 시마스라고 하면 될 텐데 왜 굳이 이타시마스라고 했을까요? 바로 이 작은 차이 속에 일본어의 아주 깊은 정중함의 세계가 숨어 있습니다. 자, 그럼 그 비밀의 문을 한번 같이 열어보시죠. 네, 시마스가 아니라 이타시마스를 쓴 이유. 그 비밀은 바로 겐조고, 한국어로는 겸양어라고 하는 것에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존댓말, 그러니까 존경어는 상대방을 이렇게 높여주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 겸양어는요, 방향이 완전 반대예요. 나 자신을 낮춰서 존경을 표현하는 방식인 거죠. 진짜 재밌지 않나요? 이거 딱 시소를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워요. 내가 앉은 쪽이 쑥 아래로 내려가면 반대편에 앉은 상대방은 자연스럽게 위로 슝 올라가잖아요. 바로 그 원리입니다. 자, 그럼 이 나를 낮추는 방법, 실제로 어떻게 쓰면 되는 걸까요? 크게 두 가지 길이 있거든요. 한번 알아봅시다. 하나는요, 수학 공식처럼 딱 정해진 규칙을 따르는 방법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아예 특별한 단어로 변신하는 경우라 이건 좀 외워줘야 해요. 자, 그럼 먼저 예측 가능한 공식부터 차근차근 뜯어보죠. 바로 이겁니다. 첫 번째 방법, 이른바 형식 레벨 규칙인데요. 자, 보세요. 먼저 동사에서 마스 앞부분, 그러니까 어간을 딱 떼어내고요. 그 앞에 오나 고를 붙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쓰르나 좀 더 겸손하게는 이타시마스를 붙이면 끝! 어때요? 생각보다 공식 자체는 간단하죠? 자, 이제 두 번째 길로 가볼까요? 바로 어휘 레벨인데요. 이건 아까처럼 딱 떨어지는 공식 같은 게 없어요. 대신 몇몇 아주 자주 쓰는 동사들이 아예 다른 단어로 변신을 해버립니다. 이건 어쩔 수 없이 좀 외워야 하는 부분이에요. 바로 이 표에 있는 동사들이 그 주인공들입니다. 한번 보세요. 하다라는 뜻의 수루가 이따수로 바뀌고요. 가다, 오다는 우가우나 마이루로 변신하죠. 이게 정말 일상 대화나 비즈니스 상황에서 엄청나게 자주 나오는 핵심 단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꼭 눈에 익혀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제 우리한테 무기가 두 개나 생겼어요. 그럼 다시 맨 처음 그 서점 상황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배운 걸로 이 미스테리한 문장의 암호를 한번 풀어볼까요? 네, 다시 등장했습니다. 처음에 우리를 하게 만들었던 바로 그 문장. 고안네 이타시마스. 자, 이제는 이 문장이 왜 이렇게 쓰였는지 그 비밀을 시원하게 풀 수 있을 것 같지 않으세요? 이걸 한번 분해해 볼게요. 자, 맨 앞에 접두어 고가 있죠. 그리고 안내라는 단어, 마지막으로 이타시마스가 붙었어요. 이 이타시마스가 뭐였죠? 맞아요. 하다라는 뜻의 스르의 특별 겸양어 버전이었죠. 그러니까 점원이 제가 안내해드리는 이 행동을 스스로 낮춰서 아주 정중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점원이 책을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격사마, 오마다세 이타시마시다. 손님, 기다리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라는 뜻이죠. 여기서도 뭔가 익숙한 패턴이 보이지 않으세요? 네, 맞아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손님을 기다리게 만든 자기 자신의 행동을 낮춰서 말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봤던 첫 번째 공식 기억나시죠? 접두어 오에다가 마타세루의 어간, 마타세, 그리고 이타스의 과거형, 이타시마시타가 붙은 형태인 거죠. 자, 그럼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간단한 연습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와타시와 코코데 생세요 마치마스. 저는 여기서 선생님을 기다립니다. 라는 문장인데요. 이걸 겸양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힌트는 첫 번째 방법, 공식을 한번 적용해 보세요. 정답은 바로 와타시와 코코데 센세이 오 오마치시마스 입니다. 다들 맞히셨나요?
동사 마츠의 어간 마치 앞에 오를 붙이고 그 뒤에 시마스를 더하면 끝. 그럼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기노 샤조노 오타쿠니 이키마시다. 어제 사장님 댁에 갔습니다 라는 문장이에요. 이번에는 두 번째 방법, 어휘 레벨을 사용해서 바꿔보는 겁니다. 아까 그 특별동사표 기억나시죠? 네, 정답입니다. 기노 샤초노 오타쿠니 우카가이마시다 또는 마이리마시다 라고 하면 완벽합니다. 그냥 이 키마스타라는 동사 자체가 통째로 특별 겸양어인 우카가이마시다 나 마이리마시다로 바뀐 거죠. 와, 이제 여러분은 일본어의 정중함을 표현하는 아주 강력한 초능력을 얻으신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 핵심만 딱딱 짚어보면서 마무리해볼까요? 자, 겐조고, 즉 겸양어에 대해 꼭 기억해야 할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이건 나보다 윗사람에게 내 행동에 대해 말할 때 쓰는 거다. 둘째, 핵심 원리는 나를 낮춰서 상대를 높이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방법은 두 가지. 오, 나, 고 더하기 동사어간 더하기 수루라는 공식을 쓰거나 이타스, 나, 마이룰 같은 특별 동사를 외워서 쓰는 거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면요. 이렇게 언어 속의 정중함을 표현하는 체계가 복잡하게 발달했다는 건 과연 그 언어를 쓰는 문화에 대해 어떤 걸 보여주는 걸까요? 이건 그냥 단순한 문법 공부가 아니라 어쩌면 그 사회가 관계를 맺고 존중을 표현하는 방식을 들여다보는 하나의 창문 같은 게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겸양어 표현, 여기에 좀 집중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 분석의 목표는 단순히 문법 규칙 이걸 아는 걸 넘어서요. 이 겸양어라는 게 실제로 어떤 상황에서 또 어떻게 쓰이는 건지 그 느낌이랑 사용법을 좀 제대로 파악하는 데 있습니다. 이 겸양어는 일본어의 경어, 그러니까 상대방을 높이거나 자신을 낮추는 그런 표현 체계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이게 단순히 문법이라기보다는요, 뭐랄까, 원활한 사회적 관계를 위한 의사소통 도구, 이렇게 보는 편이 좀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의사소통 도구요? 네, 상대방에 대한 배려나 존중을 언어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인 거죠. 이게 좀 복잡해 보일 수도 있지만요, 핵심 원리를 잡으면 생각보다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기본 개념부터 좀 정리해 볼까요? 자료에도 나오지만 겸양 표현은 문장에서 행동하는 주체가 나 아니면 우리일 때, 그쵸? 그때 사용됩니다. 즉, 말하는 사람 자신의 행동에 대해 쓰는 거죠.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능은 역시 자신의 행위를 이렇게 낮춰서 말함으로써 그 행동이 향하는 대상이 있잖아요. 그 대상이나 아니면 대화 상대방을 간접적으로 높이는 효과를 내는 거예요. 이게 일본 문화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조화라던가 상대방에 대한 배려, 이런 게 언어에 반영된 형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겸양 표현을 만드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게 바로 형식 레벨하고 어휘 레벨입니다. 겸양어부터 시작해보죠. 이건 좀 일정한 공식을 적용해서 만드는 방식이라서 상대적으로 예측이 좀 가능한 편이죠. 자료에 나온 두 가지 주요 패턴이 있는데 첫 번째는 O 플러스 동사 마스형 플러스 스루 형태예요. 여기서 마스형이라는 건 동사의 정중형 어간, 예를 들면 마츠, 기다리다의 경우에는 마치 이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마치시마스, 기다리겠습니다처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패턴은 고 플러스 동작성 명사 플러스 스루 또는 이타스 형태. 이건 주로 한자어로 된 동장을 나타내는 명사 앞에 고를 붙이는 거죠. 예를 들어 렌나쿠, 연락, 은 고렌나쿠 시마스, 연락하겠습니다가 되고요. 안나이, 안내에는 고안나이 시마스, 안내하겠습니다. 또는 좀 더 정중하게 하면 고안나이 타시마스,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네, 바로 그 이타스는 수르하다의 겸양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안나이 시마스보다 고안나이 이타시마스가 자신을 더 낮추는, 그러니까 더 겸손하고 정중한 느낌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단어에 오를 쓰고 어떤 단어에 고를 쓰는지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보통은 일본 고유어 동사는 명사에는 오를 붙이고요. 예를 들면 방금 말씀하신 오마치시마스의 마츠처럼요. 한자와 명사에는 고를 붙이는 경향이 있어요. 고렌나쿠 시마스의 렌나쿠. 물론 예외도 있긴 한데 이게 일반적인 규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하, 그렇군요. 그럼 실제 예문을 통해서 좀 더 감을 잡아볼까요? 와타시와 코코데 센세오 오마치시마스.
저는 여기서 선생님을 기다리겠습니다. 이 문장이 있네요. 마치라는 동사에 오 플러스 마치 플러스 시마스 패턴을 적용한 거군요. 네, 그렇죠. 이 상황은 나의 행동, 즉 기다리다라는 행동이 선생님이라는 존중해야 할 대상에게 향하고 있기 때문에 겸양 표현 오마츠시마스를 쓰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물론 그냥 마치마스라고 해도 뭐 문법적으로 틀린 건 아니지만 겸양어를 활용함으로써 선생님에 대한 존중심을 훨씬 더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럼 고를 쓰는 예시도 좀 볼까요? 今日の食事は私がご用意します. 오늘 식사는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요이스를 준비하다 라는 한자어 동사에서 명사 부분 요이 앞에 고를 붙이고 시마스를 연결했네요. 그렇죠. 여기서 요이스루는 뭐 준비스루와 비슷하게 쓰일 수 있는데 이렇게 한자어 기반의 동사들은 고 플러스 명사 플러스 스루 또는 이타스 형태로 겸양 표현을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만약 더 정중하게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 와타시가 고요이 이타시마스라고 할 수도 있겠죠. 오, 이 형식 레벨은 비교적 규칙적이어서 진짜 다양한 동사나 명사에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주의할 점이 있어요. 모든 동사에 이 규칙을 다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 특히 아주 기본적인 몇몇 동사들은요. 이 규칙 대신에 저희가 다음에 살펴볼 어휘 레벨의 특정 겸양어 단어를 우선적으로 사용해야만 합니다. 만약에 어휘 레벨 겸양어가 있는 동사에 억지로 이 형식 레벨 규칙을 적용하면 굉장히 어색하게 들리거나 심지어 틀린 표현이 될 수도 있어요. 아, 그렇군요. 바로 그 어휘 레벨 겸양어가 또 하나의 중요한 축이죠. 네. 이건 특정 동사들이 아예 그냥 고유한 겸양어 단어를 가지고 있는 경우잖아요. 규칙 적용이 아니라 그냥 그 단어 자체를 알아두고 사용해야 하는 거. 네, 맞아요. 이게 뭐랄까? 불규칙 동사 변화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여기에 해당하는 동사들은 정말 일상적으로 많이 쓰이는 기본적인 동작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냥 좀 익숙해지는 게 중요합니다. 교재에 나온 주요 어휘 레벨 겸양어들을 한번 쭉 볼까요? 스르, 하다는 이타스, 이루, 있다는 오루, 이쿠, 가다, 쿠르, 오다는 우가가우 또는 마이루, 이유, 말하다, 하나스, 이야기하다는 모스 또는 모시아게루, 미루, 보다는 하이켄스루, 아우, 만나다는 오메니 카카루, 모라오, 봤다는 이따다쿠, 키쿠, 듣다, 타즈네르, 묻다, 오토주레로 방문하다는 공통적으로 우가가우를 사용하네요. 와, 이거 좀 복잡한데요. 네, 여기서 몇 가지 좀 짚어볼 점이 있는데요. 우선 그 우가가고 있잖아요. 보시다시피 이게 듣다, 묻다, 방문하다 이렇게 여러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문맥을 통해서 이게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센세노 하나시 오카가이마시다는 선생님 말씀을 들었습니다가 되고요. 센세노 오타쿠니 오카가이마시다는 선생님 댁에 찾아뵈었습니다가 되는 식이죠. 아, 이쿠 가다와 쿠로 오다의 겸양어가 우가가오랑 마이루 두 가지인 점도 흥미롭네요. 이건 어떻게 구분해서 사용해야 하나요? 좋은 질문이에요. 이게 뭐 칼같이 딱 구분되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는 우카가우는 방문하는 장소에 존경해야 할 상대방이 있을 경우, 예를 들어 방금 예시처럼 선생님 댁에 찾아뵙다, 센세노 우타쿠니 우카가우 이런 경우에 주로 사용하고요. 마이루는 그 장소 자체에 상대방이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경우, 뭐 예를 들어 본사에 갑니다, 혼샤니 마이리마스라거나 아니면 그냥 단순히 가다오다의 겸손한 표현으로 두루 사용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실제로는 좀 혼용되기도 해서요. 결국은 문맥 속에서 익히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유, 하나스, 마라다의 겸양어 모스랑 모시아게루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모시아게루가 모스보다 더 높은 수준의 겸양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더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는 그런 느낌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중요한 고객이나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 말할 때는 모시아게마스를 사용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그럼 어휘 레벨 겸양어 예문도 좀 살펴볼까요? 교재에서 와타시와 센세가 오카에리니 나르마데 주또 고건이 오리마스. 저는 선생님이 돌아오실 때까지 계속 여기에 있겠습니다. 이 문장은 이루, 있다의 겸양어 오루를 사용했네요. 네, 그렇죠. 이마스 대신에 오리마스를 사용함으로써 선생님이 돌아오시는 행위, 오카에리니 나루, 이건 존경어죠, 를 기다리는 나의 존재를 낮추어 표현하는 겁니다.
센세노 무카시노 샤싱오 하이켄 시마시다. 선생님의 옛날 사진을 봤습니다. 이 문장은 미루, 보다의 겸양어 하이켄스루를 썼고요. 맞아요. 선생님의 소중한 사진을 보는 나의 행위를 낮추기 위해서 미마시타 대신 하이켄 시마시타를 사용하는 겁니다. 특히 이 하이켄스루는 상대방의 물건이나 창작물 같은 걸 볼 때 자주 사용되는 표현이에요. 와, 이 어휘 레벨 동사들은 정말 자주 쓰이는 것들이라서 이 표현들을 모르면 겸양 표현을 제대로 구사하기가 진짜 어렵겠는데요. 바로 그 점이 중요합니다. 네, 조금 번거롭게 느껴질 수도 있어도 이 핵심 어휘 레벨 동사들은 반드시 익혀두셔야 해요. 그래야 자연스럽고 적절한 일본어 경어를 구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론적인 내용을 봤으니까 이제 실제 대화 상황에서 이런 겸양 표현들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살펴보는 게 좋겠습니다. 교재에 나온 서점에서의 대화문이 아주 좋은 예시가 될 것 같아요. すみません。楽しいスペイン旅行という本はありますか？旅行関連の本は一番のコーナーでございます。ご案内いたします。お客様、お待たせいたしました。お探しの本はこちらです。どう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スペイン旅行だとこちらの本も大変人気でございますが、いかがでしょうか。どうも。見てみます。ではごゆっくりご覧ください。他に何かございましたらお呼びくださいませ。すみません。楽しいスペイン旅行という本はありますか？旅行関連の本は一番のコーナーでございます。ご案内いたします。お客様、お待たせいたしました。お探しの本はこちらです。どう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スペイン旅行だとこちらの本も大変人気でございますが、いかがでしょうか。どうも。見てみます。ではごゆっくりご覧ください。他に何かございましたらお呼びくださいませ。 손님 김우 씨하고 점원의 대화인데요. 먼저 김우 씨가 질문합니다. 스미마생, 타노시 스페인 요코또 이유홍와 아리마스까? 실례합니다. 즐거운 스페인 여행이라는 책 있습니까? 고안나에 이타시마스.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고안나에 이타시마스는 아까 배운 형식 레벨 겸용어 고 플러스 명사 플러스 이타스 패턴으로 안내하다라는 자신의 행동을 낮추는 표현이고요. 그렇군요. 잠시 후에 책을 찾아온 점원이 이렇게 말하죠. 오客様, 오마타세 이타시마시다. 오사가시노 honwa 고지라 데스. 고객님, 기다리시겠습니다. 찾으시는 책은 이쪽입니다. 여기서 오마타세 이타시마시다. 또 되게 흥미로운 표현인데요. 네, 맞아요. 이건 마타세로 기다리게 하다라는 동사에 겸양어 이따스의 과거형 이따시마시다를 붙인 형태입니다. 손님을 기다리게 한 자신의 행동을 아주 정중하게 낮추면서 사과하는 뉘앙스를 담고 있죠. 그냥 오마타세 시마시다보다 더 겸손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 이어서 점원이 다른 책을 추천하면서 말합니다. 스페인 요코다도 고지라노 혼모 다이헨 인기데 고자이마스가 이카가 되시오까? 스페인 여행이라면 이 책도 매우 인기 있습니다만 어떠신가요? 네, 여기서 다시 고자이마스가 쓰였고요. 이까가 데시오카는 도데스까, 어때요?의 매우 정중하고 부드러운 질문 표현입니다. 손님의 의향을 조심스럽게 묻는 거죠. 이건 겸양어라기보다는 정중어, 테이네교에 더 가깝습니다. 아, 정중어. 마지막으로 점원이 이렇게 말하네요. 네와 고유끄리 고랑 크다사이. 호카니 나니까 고자이마시타라 오요비 크다사이마세. 그럼 천천히 보십시오. 달리 뭔가 있으시면 불러주십시오. 아, 여기서 주목할 표현이 고랑크다 사이예요. 이건 미루, 보다의 존경어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주로 본 것은 점원이 자신의 행동을 낮추는 겸양어였는데 이건 반대로 손님, 즉 상대방의 행동인 보다를 직접 높이는 표현이에요. 아, 존경어군요. 네. 마찬가지로 오요비 쿠다사이마스에도 손님의 행동인 부르다, 요부를 높이는 존경 표현이고요. 이처럼 능숙한 경어 사용자는 상황에 맞게 겸양어, 정중어, 그리고 존경어를 아주 자연스럽게 섞어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점원은 자신이나 서점과 관련된 것은 겸양어, 예를 들어 고자이마스나 이타시마스 같은 걸로 낮추고 손님의 행동은 고랑크다사이, 오유비쿠다사이 같은 존경어로 높여서 표현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네. 반면에 손님인 김 씨 입장에서는 아리마스카나 미테미마스, 보겠습니다. 처럼 일반적인 정중체, 데스 마스체를 사용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손님이 점원에게 과도한 겸양어나 존경어를 쓰는 것은 오히려 좀 어색할 수 있거든요. 와,
오늘 겨냥어의 형식 레벨하고 어휘 레벨, 그리고 실제 사용례까지 살펴보니까 개념이 훨씬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일본어 겸양어는 나를 주어로 삼아서 자신의 행동을 낮춤으로써 상대를 존중하는 그런 표현 전략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전략은 크게 보면 규칙적인 패턴을 따르는 방식, 즉 형식 레벨하고 특정 핵심 동사의 고유한 단어를 사용하는 방식, 어휘 레벨로 나뉜다는 걸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일본어로 비즈니스 상황에서 소통하시거나 아니면 공식적인 자리 혹은 윗사람과 대화할 때 이 겸양 표현을 적절히 사용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상대방에게 존중을 표하고 또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는 데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죠. 물론 처음에는 어떤 상황에서 어떤 표현을 써야 할지 이걸 판단하는 게 쉽지는 않을 수 있겠습니다. 당연하죠. 네. 그래서 오늘 살펴본 서점 대화처럼 실제적인 맥락 속에서 표현들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자꾸 접하고 또 교재에 있는 연습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익숙해지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행동의 주체인가? 이걸 항상 염두에 두고 나의 행동일 경우에 상황과 상대방에 맞춰서 적절한 겸양 표현을 선택하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 우리는 일본어 겸영어의 두 가지 주요 형태와 실제 사용례를 통해서 자신을 낮추는 방식으로 상대를 높이는 이 독특한 소통 방식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 다룬 내용을 잘 기억하셔서 실제 일본어 사용에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すみません。楽しいスペイン旅行という本はありますか？旅行関連の本は1番のコーナーでございます。ご案内いたします。お客様、お待たせいたしました。お探しの本はこちらです。どう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スペイン旅行だとこちらの本も大変人気でございますが、いかがでしょうか。どうも。見てみます。ではごゆっくりご覧ください。他に何かございましたらお呼びくださいませ。私はここで先生をお待ちします。昨日、この写真を部長にもお見せしました。そのことは私から田中会長にお話しします。ご連絡しますので、今しばらくお待ちください。私の結婚式に高校の時の先生をご招待します。今日の食事は私がご用意します。私は先生がお帰りになるまでずっとここにおります。そのことは私から田中会長に申し上げます。昨日、社長のお宅に伺いました。参りました。これは先生からいただいたプレゼントです。先生の奥さんにお目にかかりました。先生の昔の写真を拝見しました。